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의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네, 오늘 저희 편안히에서는요, 퇴직자 교육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요양과 관련된 상속, 증여,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대표님, 요양과 관련된 세금의 문제가 이게 혹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주 그래서 발생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사에도 나왔는데 부모님의 어떤 이런 요양 모신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자녀 간의 상속의 어떤 문제도 맞아.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예, 예. 또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이런 운영을 하거나 또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또 얼마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막 네네네. 약간 그러면 내가 급여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조절하시는 문제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 뭐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생기지 않을 데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퇴직자분들이 네네. 요양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게 되면 어.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해서 퇴직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아우, 너무 좋다. 예. 저는 드라마에서 솔직히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그 상속과 증여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희가 유튜브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그 부모님 모신과 관련된 증여세, 상속세 이슈가 예.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풀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최근에 기사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이 분명히 재산이 있으세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신데 그 부모님의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그리고 어쨌든 그 간병비 같은 경우를 자녀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겠죠. 이렇게 부담을 하면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야 네가 그 돈이 뭐가 있냐 내가 그 돈 줄게 해서 내가 이번에 집 팔았으니까 야 네가 지금 2년 동안 간병비 네가 냈으니까 내가 그거 뭐 2억 이렇게 띄워갖고 그거 줄게 네네. 이러고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심지어는 네네.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소명을 하면 많이 인정을 해줘요. 네네네. 근데 심지어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네. 지급했던 부분도 네. 증여세가 나가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걸로 해서 나한테 갚아도 또 거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가고 이건 세법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이런 요양 비용을 지출을 할 때 근거도 정확히 해야 되고 네네. 상속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급여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세금관리 문제도 되게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간병인들한테 주면서 그분들이 소득세도 제대로 안 내는 경우도 생기고 또 거꾸로 내가 그 증빙이 없다 보니까 그 모신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슈를 제기할 때 참 자료가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한계세율이 50%예요. 진짜 세다. 안 내는 분들은 뭐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겠지만 네.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 그 중에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간병비라고 다 부모님 재산으로 내게끔 해야 돼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하나님 어떤 법률적인 그 저희가 강의도 하지만 네네. 관련된 이제 금융이랑 보험 상품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어떤 재산 신탁을 하거나 어떤 금융 상품에 맡기거나 어떤 네.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하시면 네네네. 세금이 전략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편안히의 교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취업을 할 때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소득세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예,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취득하시려는 분이 네.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뭐 교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인지에 네. 따라서 다르고요. 또 이거를 또 자녀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자녀가 직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그렇겠죠. 또 최근에 보면은 의료인분들이 이렇게 요양시설을 많이 하시려고 제가 그쵸.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의료인분들이 할 때는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음. 법인으로 하는 게 아, 맞는지 네네네. 또 부부끼리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네. 전 이런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취득세, 소득세, 뭐 또 게다가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아니면 이렇게 큰 그림 아에서 저희가 탈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네네네. 어떤 구조로 네. 설립을 하고 어떤 구조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알려드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일러드리기 그게 바로 네, 네. 편안히 교육입니다. 네네. 아니 뭐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음.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게 그 퇴직 후의 그 제2의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그쵸. 그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편안이가 아니라 아예 파트너네요, 파트너. 네. 그분들이 지금 보통 30년 이상 본인들의 남은 여생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또 그 와중에 네. 부모님 모신과 모신, 관련해서 네. 맞아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네, 정부도 그 없는 예산 하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위해서 또 개인이나 기업 또 고생하고 또 봉사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요양 비즈니스 또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 정보가 서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 각각의 취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편안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네. 쭉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부모님의 모심뿐만이 아니라 네네. 각자의 세컨드 라이프를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이루실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는 게 편안이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편안히에서 요양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여기다가 대방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네.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은 꼭 편안히로 연락을 주시면 저 위석호 대표가 직접 퇴직자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아. 제가 할 퇴직자 교육은 네. 뭐 앞에 강의했던 내용이지만 각각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요양이 필요한지도 알려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네.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네네네네. 또 그분들이 요양시설을 창업을 할 때 뭘 창업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네.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다 알려드립니다. 편안히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편안히에서는요 퇴직자 교육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요양과 관련된 상속, 증여, 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히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편안히